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영남 지역 산불이 열흘 만인 어제서야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사상자만 75명, 그리고 이 집을 잃은 이재민도 8천 명이 넘는 대형 참사였는데요.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앞으로 이런 산불을 막기 위해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이번 산불의 피해 상황과 복구 대책, 무엇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영근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피해 규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이 산림과 인명 피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산불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대형 산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3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하였습니다. 이 3지역은 경상북도 의성, 경상남도 산청, 경상남도 울산 울주이고 이 지역의 피해 규모는 47,950헥타입니다. 47,950헥타는 여의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여의도의 57배, 서울시의 80%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동으로 확대되어 45,950헥타가 피해를 입어 가장 면적이 컸고요. 경남 산청이 1,860헥타, 경남 울산 울주가 930헥타입니다. 이 면적은 잠정 수치이고 최종 면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도 컸는데요. 어제까지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사망 30명, 중상 9명, 경상 36명입니다. 피해 면적 47,950헥타는 지금까지 산불 중 가장 큰 피해였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의 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네, 짚어볼수록 정말 피해가 너무나 심각하고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산불은 정말 유례 없이 확산 속도가 빨랐고 인명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큰 원인은 고온건조 현상이었습니다. 3월 22일, 23일까지는 경상남북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졌고요. 이 기간 동안 평년 기온보다 무려 10도나 높았습니다. 게다가 경북 북부에는 초속 27m 이상의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도깨비불이라는 비화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확산 속도도 역대급이었습니다. 약 51km를 시간당 8.2km로 확산하였습니다. 이런 빠른 확산 때문에 피신할 시간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이 10건 동시에 발생하면서 자원이 분산된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 대응 과정은 적절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드러난 우리 대응 체계 취약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산불 진화에서는 헬기가 차지하는 부분이 70%가 넘습니다. 이번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된 헬기는 소형이 많아서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형 헬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불 진화 최종 단계는 사람이 접근해서 불씨를 꺼야 하는데 인도가 없어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산불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노약자분들의 희생이 많았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노약자분들을 어떻게 빠르게 대피시킬 것인가가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산불이 워낙에 큰 참사였지만 사실 이 대형 산불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번 산불을 경험하면서 산불 예방과 진화 체계를 개선할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3가지 정도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산불 전용의 진화 헬기를 확충해야 합니다.
산불이 대형화, 빈번화됨에 따라 소형 헬기로는 진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산림청에는 8,000리터 이상을 담수하는 산불 진화 전용 대형 헬기를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경우는 7대로는 부족하므로 그 수를 늘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산불 발생 특성을 보면 산불이 연정화되고 있습니다. 즉 5월 말 6월에도 산불이 발생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를 연중화해야만 산림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대피 체계의 개선입니다. 이번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다 보니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의 피해가 컸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대형 산불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대피체계 개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대형 산불이 잦아지고 연중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이것저것 대비할 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산불의 또 원인을 분석하면서 이 침엽수, 특히 소나무가 너무 많았다, 뭐 이런 점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산림 구조와 관련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을까요? 네, 산불은 사람이 냈는데 소나무가 대형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안타깝습니다. 소나무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수종입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전국 산림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은 우리나라 소나무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므로 산불 확산에 유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나무림은 씨가 퍼져서 자란 천년님이 94%, 사람이 심어서 조성한 인공님이 6%입니다. 즉 현재 대부분의 소나무림은 자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이번 산불을 통해 빽빽한 대면적의 소나무림은 위험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빽빽한 소나무림은 숲과 꾸기를 통해 밀도를 낮추고 민가와 국가 주요 시설 주변은 화렵수 내화수림들을 조성하여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불이 잦은 미국 서부에서는 2022년부터 연간 800만 헥타르의 숲과 꾸기를 계획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2025년까지 53만 1000헥타르의 내화수림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형 산불이 빈번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나무 숲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명과 시설 피해를 주로 살펴봤지만 이번 산불로 인해서 또 산림 생태계 전반의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회복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번 산불로 그동안 갖고 온 소중한 목재 자원과 산림 생태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산림 내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불로 동식물이 소실되었고 토양이 노출되어 영양분이 빠져나가 산림 토양의 질이 나빠집니다. 또 산사태나 토사 유출 같은 위험도 높아집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강원도 고성과 삼척에서 산불 피해 후 회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불 후 산림이 외형적으로 피해 전의 모습을 갖추는 데는 30년, 산림 토양이 회복되는 데는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에도 많은 시간이 정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동안 이 정부와 사회가 어느 때보다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산불 피해 복원은 응급복구, 항구복원, 복원지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응급복구는 산불 후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인데요. 산불 후 토양이 노출되어 산사태, 토사유출 같은 2차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여 2차 피해를 줄이는 응급복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항구복원은 자연조건, 산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자연복원과 조림복원을 적절히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산불에 잘 견디는 내화수림대를 배치하여 앞으로 발생할 산불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화수림대라고 하면 화렵수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민가 주변, 문화재 주변, 국가시설 주변에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이 불을 키우기는 했지만 결국 그 시작은 사람이 일으킨 인재 아니겠습니까?
이 예방부터 보건까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을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예.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